네, 오늘 장 1장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스 추가 긴축안 합의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소폭 빠졌는데요. 2,000선 기준으로는 3거래 만에 2,000선을 반납했고 닷새 만에 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외국인이 덜 산 거는 앞서 많이 사줬으니까 이해가 좀 된다 하더라도 기관의 매물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기관은 1월 25일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 3천억 넘는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 3천억대 물량이 나왔던 프로그램 쪽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2천억 이상 매물이 흘러나온 것도 시장의 부담이었는데요. 그리스는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국내 증시의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많이 그간 우리 시장을 끌어왔던 화학업종이 일제히 내린 날이기도 한데요. 상생 종가 종목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의 긴축안 타결로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한 반면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한 걸음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10일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닷새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장을 출발해서요. 기관과 프로그램의 매물이 장 초반부터 꾸준히 출회되면서 오늘 2,000선 안착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04% 하락한 1993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5거래일째 매수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889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 역시 3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3천억 원 넘는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나흘째 상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호주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장 출발한 후에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재차 강보합권으로 반전하면서 오늘 하루 오름세 꾸준하게 유지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84% 상승한 52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역시 코스닥에서도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125억 원, 기관도 307억 원 매수했고요. 개인만이 367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나흘 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오늘 환율은 그리스 정당들이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트로이카의 긴축안에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차익 실현 기회로 작용하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8원 20전 상승한 1123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학과 전기전자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철강금속이 강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2% 넘게 빠지면서 10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철강주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포스코 역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1.71% 상승하면서 41만 6천 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반면에 0.87% 빠졌고요. LG화학 역시 3% 넘게 빠지면서 오늘 41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에 5일째 상승 행진 이어갔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 0.77% 상승하면서 32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신한지주는 3.44% 빠지면서 오늘 44,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생명도 1.59% 하락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13% 오르면서 35,8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서울반도체는 3일째 상승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6,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대거 물량 내놓으면서 오늘 하락했죠. 4% 넘게 급락하면서 8,43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박근혜주와 문재인주에 이어서 안철수 관련주까지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안철수 연구소 6% 넘게 급락하면서 11만 2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는 1% 넘게 상승했고요. 포스코 캠텍 역시 5% 넘게 급등하면서 16만 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에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신한지주 3% 넘게 빠지면서 44,9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도 2% 넘게 빠졌네요.
외환은행 역시 0.62% 약세 보이면서 8,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화학주가 가장 눈에 띄게 하락했죠. 기관들의 매도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면서 2% 넘게 낙폭을 보였는데요. LG화학이 3.57% 빠지면서 41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오일도 역시 4% 넘게 빠졌고요. 하나케미칼도 8%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3만 2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글로벌 풍력 수요가 살아나면서 관련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오늘 풍력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태웅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3만 5천 원에 오늘 거래 마쳤고요. 동국 SNC도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현진소재도 2% 넘게, 유니슨 역시 2.2% 상승하면서 7,43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자전거 관련주가 LS그룹의 LS네트윅스에서 자전거 소매업에 진출하지 않고 도매 산업만 진행하겠다는 결정에 오늘 일제히 자전거 관련주들 상승했죠. 삼천리 자전거가 1,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참 좋은 레저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6,23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A모션도 5% 넘게 오늘 상승했네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남북권 신공항을 채택하겠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오늘 신공항주 두올 산업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4,87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선제 역시 3,81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홈센터도 9% 넘게 급등하면서 6,10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관련주가 금융당국의 조사 강화로 인해서 일제히 폭락했죠. 그동안 지나치게 오른 만큼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바른손이 하한가 기록하면서 오늘 7,8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하한가 기록했고요. PSMC도 10% 넘게 급락하면서 73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 환율이 한 8원 이상 좀 많이 올랐네요. 코스피는 20포인트로 1포인트 정도 조정받았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의도 시각 확인을 해볼게요.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오래간만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2,000포인트를 맞봤던 그것도 이틀이나 그랬던 한 주인데 주봉으로 보니까 주 초반하고 그리고 오늘 종가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단체의 강한 매도세에 기관이 동참하면서 지수는 2,000선을 하회하며 장중한 때 199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후반 들어 외국인 순매수세가 강해졌지만 낙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낙폭을 키운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주말을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그리스 정치권의 긴축 이행 합의와 미국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 호조 그리고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규모 확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보다 늦게 마감한 미국 증시는 여러 호재가 있었지만 3일 연속 상승한 영향으로 상승폭은 미미했습니다. 이제 그리스 정치권이 추가 긴축을 합의했으니 채권단의 손실을 결정하는 국채 교환 협상의 타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큰 두 가지가 마련됐을 때 그리스 2차 구제 금융안의 확정, 그리고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정 비준, 그리고 이어서 유로존과 IMF의 승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의 이행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은 9일 저녁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명확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공식 선언 예정일로 정했습니다. 13일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다음 주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뭔가 그리스 속도가 좀 나고 하면은 코스피가 2,000포인트 안착하는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오늘 좀 수급의 악화 주범인 기관도 다음 주쯤이면 살까요?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장중 조정으로 잘 넘겼고 우리나라 증시는 기간에 대량 매도가 있었지만 네. 그동안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차익 실현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업종 순환매 성격이 일부러 보여집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별한 악재의 발생 가능성도 낮아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정도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는 기간의 매도 부담이 있는 IT나 화학 등 기존 주도주보다는 중소형 우량주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반을 넘기면 무게감 있는 미국 경제지표의 호전 발표와 그리스 구제금융 최종 승인 기대로 재차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단기 트레이딩이 참 좋게 다음 주에 그리스 문제 속도날 수 있다. 예, 기간 조정 전망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아쉽게도 2,000포인트를 소폭 내준 날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이번엔 스튜디오에서 직접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특별히 다음 주 2,000포인트 안착 기대가 없지 않은데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코스피 2,000포인트의 안착,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대차잔고라고 하네요. 이 부분 짚어보겠고요. 두 번째, 이제 슬슬 중소형주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코스닥도 기지개 좀 펼 수 있는지 여부. 세 번째, 2009년도에 있었던 양적 완화와 2012년판 뉴 양적 완화 어떤 점에 닮은 꼴과 차이점이 있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주간 5% 낼 수 있는 공략주 공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급등 부담과 그리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났기 때문에 디폴트가 걱정이다라고 하지만 2,000포인트 안착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대차 잔고라고 합니다. 하창호 팀장님, 대차 잔고가 많이 쌓였습니까? 예, 많이 쌓였죠.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지수가 2,000포인트에 와 있고 또 와 있다 보면 상당히 이제 대차 잔고에 대한 영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차 잔고는 한편으로 위협이자 기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화면 하나 보겠는데 제가 최근 1개월 한 1월 9일부터 어제까지의 대차 잔고 업종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장 많이 쌓인 것이 전기전자 업종의 가장 그래프로 보시면 되는데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그 전기전자가 1등이고 그 다음이 금융주 그리고 화학주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고 향후에 대차 잔고를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 화면에서 보면 체결이 있고 상환이 있고 잔고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대차 잔고는 잔고 수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체결과 상환, 쌓고 있는 것과 푸는 것을 같이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쌓고 있다면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대차 잔고가 올라간다고 그것이 내려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차 잔고의 한 80%가 외국인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샀지 않겠습니까? 90만 원에서 올라가면서 또 한 주쯤 그 계좌에서 대차 잔고를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하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대차 잔고가 단순하게 투기 거래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실제적으로 해지 거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90만 원에는 매수를 친 것이고 100만 원에서는 매도를 하면 실제적으로는 수익을 확정 짓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해지성으로 들어왔던 대차 잔고의 증가 자체는 시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고 강세 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의 화학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이건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매수로 많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밑에 8만 원, 7만 원부터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올 때마다 대차 잔고를 같이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쌓아왔고 30만 원 정도 오니까 이렇게 해지성으로 들어왔던 대차 잔고 수량 말고 단순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대차 잔고가 풀리면서 오늘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최근 1개월의 그 종목별 대차 잔고 통계를 보면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지금 이제 1개월을 왜 중요시하게 제가 봤냐면 지금 한 지수가 1월 중순 정도에 한 1850포인트 있다가 한 150포인트 왔기 때문에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당연히 대차 잔고가 가장 많이 쌓였겠죠. 순위를 잠깐 살펴보면 1순위가 하이닉스, LG전자, 코덱스는 제가 ETF니까 빼겠습니다. SX페논션, LG디스플레이, 한진해운 이런 순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사실 1월 수익률 치면 대략 40에서 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다면 대차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하이닉스나 SK페논션이 무조건 잔고가 많다고 내려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들어오는 성격 자체가 어느 정도 해지성 거래로 들어온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당연하게
차익거래 하는 관점에서는 밑에서 사주면서 위에서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 보시면 되는 것이고, 항상 꼭지에서 약간은 일시적으로 투기적 거래로 들어오는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주는데, 조금 좋게 말씀을 드리면 장이 대차 잔고가 많아가지고 장이 급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냐면은 외부 충격 때문에 만약에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지수가 반등을 하면 쇼커버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가 대차 잔고가 오히려 많이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0만 원에서 매도 친 종목이 만약에 90만 원까지 내려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죠. 그럼 매도 친 거를 상환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쉽게 올라가 버립니다. 사실은 이번에 하이닉스가 아니라 화학주들이 대차 정보를 같이 쌓으면서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크다 말씀드리면서, 향후 장이랑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전기전자 쪽에서는 삼성전자 말고 사실 LG전자 관련주에도 대차 정보가 많이 쌓여 있다 말씀드리겠고, 화학이라든지 조선 금융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쌓인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 논리로 대차 잔고가 위험 부담이 되긴 되지만은 지수가 이렇게 강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강세 요인이다, 약간 해석하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약간 위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예, 대차 잔고 많이 쌓인 종목일수록 쇼 커버링 들어와서 더 추가 상승할 기대 크다. 뭐 예로 하이닉스, LG전자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주 재밌는 흥미진진한 얘기였고, 두 번째 이슈 2000포인트, 이제 코스닥 쪽도 코스피가 2000을 찍었으니까 기지개를 좀 켤 수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나흘째 차곡차곡 올라가지고 지금 한 530선 정도 지금 바짝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오늘까지 코스닥 쪽 3거래 연속 순매수했는데, 코스피가 살짝 탄력이 떨어진 타이밍에 코스닥이 올라올 수 있나, 이 부분 얘기는 결국. 예, 오늘부터 시작했죠. 네. 저는 바로 감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코스닥 랠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긴장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약간 공격적인 발언을 하냐면은 오늘 수급에서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외국인은 주식을 사줬습니다만은 기관들이 한 2천억 이상을 팔았고, 오히려 코스닥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죠. 근데 코스닥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급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외국인은 거래소 주식 사기도 바쁘기 때문에 네. 일부 작은 금원머리라 보시면 되고, 오늘부터 실제적으로 보면 거래소가 2000포인트에서 이제는 당분간은 조정입니다. 조정이라는 게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상승 탄력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코스닥 자금에 매기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런 와중에 오늘 바로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 와르르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 금감원에서 100억 정도 이상이 나오는 테마성 작전 세력들이 계좌를 파악했다는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대차 잔고라든지 시장에 대한 급등에 대한 부담, 외국인 매수 스탠스도 감소되고,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올 겁니다. 오늘도 나오지만은 네. 무덤 부담 좀 작겠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관들의 수익률 게임에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오늘부터 해서 최소한 다음 주부터 2월 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뭐 그런 성격에서 오늘 코스닥 상승 업종을 보면 뭐가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오른 것이 IT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뭐 일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LED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큰 애들은 다 내렸는데 오늘 뭐 멜파스라든지 여타 부품주들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테마는 조금 눌러놓고 오히려 그나마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나마 성장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매기세가 조금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생각 있는 기관 자금이 들어왔다 보는 것이고, 테마의 성격도 다음 주는 바뀔 겁니다. 대선은 다음 주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줄 것이고, 제가 다음 주 유망 테마로 보는 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바이오 쪽이 기술적 반등 국면에 다시 왔다. 오늘 메디포스트가 밑에서 반등한 흐름 자체가 많이 빠져서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솔직히 감입니다. 시장에 어느 쪽 시장을 보다 보면 테마가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느낌이 있는데, 어느 대선에 어차피 누를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바이오라든지 기타 코스닥 IT주에 약간은 반등세가 오기 때문에 저는 기지개를 편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강남 제임스 조 님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코스닥 기 편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동의를 안 하지만요. 예. 예, 일단 동의는 안 하고 보시네요. 그죠? 일단 물어보면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항상 그러는데. 예.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은 그걸로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종합주가지수 올라오면서 한진해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안 된다 해가지고 쭉 빠져가지고 그냥 뚫고 올라왔는데, 네. 지금 멜파스나 뭐 이랑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렇게 한진해운처럼 많이 꺾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기 하 팀장님 얘기처럼 촉이 제대로 발휘하게 됐다 하면은 한진해운처럼 갈 겁니다. 그러면 5일선 타고 가겠죠. 그러면은 이쪽이 고점 대비 납폭도 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 가지고 올라갈 폭이 많죠. 그런다고 해서 실제 급격하게 떨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공략을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약간 색깔이 이쪽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네요. 동의는 안 하는데 내용은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제가 왜 첨언을 좀 하면 네. 코스닥은 이 중시 한 10년 이상 하신 분은 다 압니다. 원래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까지는 빚잔치를 해야 됩니다. 네. 바로 살생부에 들어가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살생부란 것이 3월 결산이 3월 달을 넘기면 상장이 되어 있고 4월 달에는 못 볼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 1월 달부터 한 2월 중하순까지는 코스닥 장세인데 그게 어느 정도 1월 초순까지 중순까지 왔었고 중순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한 150포인트 오면서 다 장이 그래스로 몰렸다가 지금 2000포인트 왔기 때문에 솔직히 코스닥이 한 100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핸들링하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물론 그 강세 흐름 자체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시장 놓고 봐도 지금 제가 관심 종목 다 안 보여드려도 오늘 돈들이 보면 전혀 펀더멘탈이 없는 종목이 또 들어왔죠. 바이오족 강세가 오늘 가장 큰 강세고 물론 IT 쪽도 있습니다만은 흐름 자체가 다음 주까지 간다. 그래서 다음 주 코스닥을 보긴 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지금 코스닥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주 시장은 살생부를 앞두고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적당히 최소한 보더라도 회사 재무 상태만은 꼭 체크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한 번 갔다가 다시 얘기를 여쭤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약간 뭐 거대한 얘기인 듯도 해요. 2009년에 미국이 돈 풀었던 그렇죠? 처음 양적 완화하고 이번 2012년 판 유동성 풀기하고는 뭔가 좀 다르다. 유럽이 이번엔 좀 주도적으로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유럽과 미국이 이제 합세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데 말씀대로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네. 내용들이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서바이벌이 되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런 차이인데 항상 과거의 행적이나 움직임들이 이제 그게 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걸 기준 삼아서 움직임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표를 뭐 2009년, 2010년 양적 완화 그 표를 한번 잠깐 차이점과 공통점 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09년도 보면은 2009년 미국 양적 완화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그 양적 완화를 이제 했는데 그때 그리고 이번에 2012년 22 뭐 장기 대출 LTRO를 해가지고 이제 2012년도 그 양적 완화 되는데 이 양적 완화 시점들이 주가 반전의 계기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뻗어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1800선대에서 올라오는데 22의 그 어떤 장기 대출 제도가 그 양적 완화 제도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뭐 주변을 보게 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렇지만 뭐 금리라든지 어떤 통화 정책 같은 경우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고 해서 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쏘겠다. 어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경기 연착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쏠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업 구체적으로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52조였습니다. 2009년도 88조 많이 올라가죠. 2010년도는 132조. 그다음에 2011년 중요합니다. 130 작년 그 2010년도보다 아직 집계가 덜 됐는데 132조 이상 될 거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2012년은 올해 예상치는 작년보다 좀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그 자금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떤 자금들의 들어온 성격들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떤 한국의 어떤 기업이나 한국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성장성이라든지 저평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막 1000포인트 깨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기 펀드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들어온 거는 무려 한 달 만에 그냥 뭐 2달 만에 뭐 10조 정도 가까이 들어오는 스마트한 한머니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를 보게 되면은 거기 표 하나를 더 보겠는데 코스피하고 외국인 순매수 어떤 그 방향성을 보게 되면은 그런 그 유동적인 어떤 그 효과들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네. 옛날에 딱딱 나오던데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조정실에서 약간 네. 저기 보게 되면은 2000 제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글자가 약하게 보일 텐데 위에 거는 2012년도 이번에 그 올라온 거 평균을 내본 겁니다. 양대가 빨간 게 2개, 막대 그래프 2개 있죠.
1월 달하고 2월 달 굉장히 많이 사면서 지수 각도가 45도로 급격히 반전이 됩니다. 네. 2009년하고 2010년 아래쪽인데 파란 선인데 뒤에 그 막대그래프 파란 선 막대 그래프가 있죠. 거기가 두 개가 이제 양쪽으로 크게 올라왔는데 짧고 굵게 외국인 매수 강하게 들어올 때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각도 종합주가에서 올라가는 각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1800에서 2000선을 구경하듯이 이런 그 선들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종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2000이 안착되느냐 안 안착되느냐 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20포인트 많이 흔들고 뭔가 될 듯 하면서 안 될 듯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거를 좀 약간 비교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HTS로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08년도 12월 달 이제 처음 양적 완화 시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노란색 그래프인데 3개월 동안 1000포인트 기준 해가지고 12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상승률은 20% 정도 올라갔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네.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눌림목이 크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뻗어 나갔습니다. 이럴 때 주식 그때 샀으면은 뭐 대박이 났겠죠. 뭐 NC소프트도 뭐 3, 4만 원대였으니까요. 그때 네. 현대중업도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때 아주 가장 큰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이 선은 2010년도 그 10월 달에 11월 12월 그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시기인데 양적 완화 시작해가지고 종합주가지수가 1900 기준 대략 1900 기준 해가지고 2100까지 해가지고 3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짧고 맞아요. 굵게. 예. 근데 요 노란선 다음에 2월달 지나서 2월달 이제 초기 지나서 빠져버리죠. 첫 번째 그래프 다시 보여드리면은 한번 3개월 쭉 올라간 다음 고점 찍고 다시 크게 눌림목이 다시 원위치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12월 달에 20 해가지고 유동적인, 그 다음에 버냉키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따로 풀고 있으면서 지금 두 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1800 기준 해가지고 2000선이 이제 200포인트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2060이라든지 2160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가 약간 200포인트 선에서 지금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약간의 어떤 그 수위 조절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과거 형태대로 뭐 가게 되면은 뭐 20% 올라가게 되면은 뭐 2100 넘어가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뭐 2차 양적 완화 300포인트 기준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것도 2100 정도가 넘죠. 2160 정도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어느 선에서 그냥 보게 되면은 저점 1750으로 하면은 2000포인트 선이 약간 조금 눌림목 거기 목에 좀 넥라인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00포인트 지지 2000포인트 선대가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이런 것보다 2000포인트 선에서 안정되게 시장을 소화하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까지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기간 어떤 과거 1차, 2차, 이번 3차를 보게 되면 기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죠. 그리고 버냉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 같은 경우도 어떤 기간성이나 어떤 폭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만 더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약간 굉장히 치열하다는 것을 좀 약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00포인트 일단 뭐 오기는 왔는데 돈의 힘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글쎄 약간 눌림목일 수도 있다.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상승 탄력에는 의문부호를 달아주셨습니다. 조준성 이사님 의견이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이거 왜 안 하나 기다리셨나요? 주간 5% 공략주 곧바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매주 뭐 3%, 5% 공략주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게 또 미디어 관련주 오늘 미디어 그 랩법 통과해가지고 네. 엄청 올랐더라고요. 초기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사락 사파동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미디어 업주는 콕 집었었죠. 제일기획, SBS, 미디어, NHN. 네. 예사 초기 아니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제일기획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주간 기준으로 오늘 한 8.6%가 올랐습니다. 8.6% 올랐는데 뭐 국회 미디어랩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일기획과 SBS밖에 없다 말씀드리겠고 네. 두 번째 SBS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반등폭은 약했습니다만은 주간 기준으로 한 4.6% 올랐는데 사실 오늘 다 올랐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멈춰 있었었고 근데 흐름상 제가 그때 차트 말씀드릴 때 지난주 키워드는 하락 사파동 이후의 반등이었는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가 하락 사파동의 반등폭이 가장 그 조정폭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반등력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NHN 같은 경우는 약간은 성적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1.61% 정도 올랐는데 오늘 좀 올랐고 NHN은 사실 앞으로 관심 있게 잘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한 것처럼 이제는 미디어 인터넷 업종이 매출이 2조 원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NHN의 특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오늘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다음 주가 또 좀 부담이 되는데 너무 성적이 좋으니까 또 다음 주도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또 5%짜리 준비해 왔습니다. 와, 좋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볼 건 아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는 세 개 다 코스닥입니다. 주 패턴은 패턴 설명부터 드리면은 기술적 분석에 헤드앤숄더라고 있습니다. 원래 헤드앤숄더는 하락 신호죠.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양쪽에 어깨가 있는 건데 오른쪽 어깨 내려오게 되면 하락 신호이기 때문에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가져온 이 세 가지 종목은 전부 다가 오른쪽 어깨를 내려갔다가 다시 오른쪽 어깨를 드는 즉 헤드앤숄더의 역발상 매수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Y서울인데 Y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점선으로 기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산이 있다가 내려갔다가 이때는 원래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15,350원에 다음 주 주간 5% 공략주로 가져왔다 말씀드리겠고요. 스마트폰 관련주입니다.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산을 그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헤드라 그러고 양쪽을 숄더라 그럽니다. 어깨, 오른쪽 어깨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오늘 1,000원 올랐습니다만은 다음 주 추가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열어둔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도 똑같습니다. 유비벨룩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그러니까 제가 같이 설명드리지만 헤드앤숄더는 원래 요때가 다 매도 신호입니다. 오른쪽 어깨는. 근데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돌파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역발상 진입법이다 말씀드리면서 세 종목 다 다음 주 주간 5%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거의 전후에서 한 1, 2% 이내에서는 진입하면은 먹을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위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기술적 차트로만 봤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특별히 다음 주 코스닥 3인방 Y솔과 네페스, 유비벨록스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 정도, 2% 정도 안팎에 한번 밴드 잡아보시고 매수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슈 어느 정도 일단락을 좀 짓겠고요. 다음 주 본격적인 전략 그리고 공개 관심 종목 쪽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하창모 팀장님의 전략이 궁금한데 기간 조정 가능성도 얘기하셨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제가 지난주는 2,000포인트는 완행버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짜 맞춤의 완행버스 맞습니다. 2,000포인트 왔다가 좀 쉬어줬기 때문에 네. 맞고 다음 주는 많이 못다 아닙니까? 좀 쉬어가도 괜찮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예. 쉬자 그런 생각합니다. 피곤합니다. 사실 지수 가파르게 올라와가지고 피곤하다는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면 자 어저께 밤 유럽 시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 문제가 어쨌든 간에 정부 차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 정치라든지 유럽 정치라든지 미국 정치가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미지근했다는 것은 시장 일각에서 어떤 생각이 했냐면 어느 정도 주 중반까지 끌어오면서 어차피 타결될 거니까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되니까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정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도 상당히 고가권에 있습니다. 근데 고가권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정치도 마찬가지고 국내 정치도 좀 쉴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다음 주 장시를 그림을 그리면은 약간 전약 후강 정세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장주 초반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 조정폭이 깊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저는 약간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수급적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또 기술적으로만 잠깐 풀어드리죠. 우리가 보통 항상 시장은 발상과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약간 차트를 보면 제가 세 개의 큰 네모난 상자를 그려놨는데 내려올 때 보면 이렇게 폭이 자꾸 작아졌었죠. 주사위가. 그게 수렴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커질 때는 커졌죠. 근데 지금 1월 달에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950에서 2000포인트까지 좀 짧게 올라갔습니다. 작은 그러면은 계단. 또 네. 작은 계단이 나옵니다. 매출이 아래 나오죠. 그럼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모멘텀이 또 조금 없기 때문에 작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조정 포인트 같은 경우는 가장 1차적으로는 저는 아주 좀 최악의 경우에는 한 1965포인트까지는 쉽게 좀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 하락폭 자체가 시장을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험하게 나쁜 장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다음 주는 한 65포인트 한 21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이 1950포인트 있습니다만 이틀만 지나면 올라옵니다. 1960까지. 그 정도까지는 조정 가능성 해두자 말씀드리겠고 일단 그렇게 보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역시나 삼성전자나 자동차는 조금 더 하반 경쟁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대차장고라든지 순환섹터 쪽에서 나뉘어왔던 화학이라든지 조선, 건설 이 섹터가 사실은 지금은 대장주죠. 이 종목들이 올라는 가는데 상승 탄력성이 조금 둔해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조금 같이 좀 쉬자, 몸살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음 주 좀 숨고르기 그리고 주 초반까지 약세 빠져도 1960은 지지. 또 어떤 부분이 같으시고 어떤 부분 전략이 좀 달라요? 조준성 이사님. 뭐 저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비교하는 것도 그러네요. 예. 동의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예. 그래도 뭐 하 팀장님이 저번에 까나리 액적 몸속에 양적 완화 효과가 확실히 있나 봅니다. 촉이 제대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예. 일단은 다음 주 전략을 보게 되면은 네. 일단은 그 종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한 데 있어가지고 올해는 작년 순이익보다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양적 완화 뭐 유동성 얘기하는데 어제 같은 게 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리스 문제 해결했는데 오늘 빠져버렸죠. 유럽 문제 호재가 들어오면은 날아가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의구심을 생깁니다. 왜냐면은 그리스가 실제적으로 잘 이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오늘 흔들어 버렸는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나오면서 해결을 해 나가는데 지수가 못 갈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게 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양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에 대한 이런 지금 심한 혼역을 좀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 종목별로 잘 봐야겠죠. 5일선이 오늘 5일선 지금까지 5일선이 살아있는 종목이 코덱스 네버리지 대표적으로 종합주가에 살아있습니다. 5일선 살아있는 게 OCI나 LG화학, 한진해운, SO일, SK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대우조선, 뭐 호남소개, 삼성중공, 두산인프라코, XTS조선 뭐 이렇게 합류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5일선이 살아있죠. 가고 지수랑 같이 주도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그다음 5일선 깨진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거 5일선 깨지니까 지그재그 폭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5일선 깨지는 게 지금 찌글찌글한 게 현대차, 뭐 하이닉스,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러한 종목들이 좀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케이스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 SDI입니다. OCI 같은 경우 20만 원, 30만 원 넘어갔죠. 근데 현대중공업은 25만 원 기준 해가지고 한 34, 5만 원 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러한 그 현대중공업이나 삼성 SDI 패턴 나오게 되면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죠. 탄력이 더 생긴다는 건데 거기 두 번째 5일선 깨진 것처럼 삼성전자 이러한 그 현대차나 하이닉스 이러한 패턴 가게 되면은 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저도 관심 가는 게 항상 5일선 살아있는 쪽하고 5일선 거기 깨진 쪽 두 번째 얘기하는 종목들 두 개를 이제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먼저 5일선 살아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이번 좌우지가 이번 주도 빠지더라도 계속해서 그냥 적극적인 어떤 매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보자. 대신에 그 선에 있어가지고는 잠깐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까만 두꺼운 점선들이 있습니다. 까만 두꺼운 점선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주 이 선을 뚫고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다른 시각 확실하게 보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선을 뚫고 넘어왔는데 밀리더라도 이게 1960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하 팀장님도 1964. 네, 66포인트 이제 네. 이게 시작 단계이면서 개매골 시작 단계이면서 2100 갈기 위한 어떤 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깨지지 않는 선 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오늘 많이 짱 올라오고 뭐 개별 기업을 해가 빠지는 거는 좀 위험하겠지만 지수상을 해서 좀 많이 빠지게 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약간 저가 매수 어떤 기회로 생각을 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이 종목 5일선이 깨졌는지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종목인지는 한번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범 팀장님 오늘 관심 종목 받아보기 이전에요. 지난주에 포트는 안 넣었지만 소위 칼날 받기 한번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지난주 이 시각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던 만도와 NC소프트 얘기하셨었잖아요. 예, 제가 수익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번 주에 좀 까볼만 합니다. 결과 좋아가지고. 그래서 까본다는 말씀 드리겠고, 예. 만도부터 잠깐 지난주 같이 VR을 보실까요? 같이 보시면, 제가 만도 같은 경우는 칼날 받기를 하는데, 매수가 같은 경우가 한 14만 8천원에서 15만 8천원에 사자 했는데, 15만 8천원 갔다가 주간 기준으로는 한 뭐 10% 이상 수익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고가 기준이기 때문에 단타로 들어갔다 말씀드리겠고, 네, 이게 5% 공략주보다 더 나은데요. 사람이 이렇게 잘 작두를 잘 타다 보면 신기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탄 것 같고요. 근데 예.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자랑하는 컨셉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만도 같은 경우는 주간 가격 밴드 자체를 한 16만 원, 17만 원 밴드 보면서 추가 기술적 반등 영역이었기 때문에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똑같은 전략을 뜨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갭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갭상승하게 되면은 갭상승을 따라붙자. 그래서 제시했던 가격이 매수가가 26만 5천에서 27만
5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25만 5천 원이었는데 25만 5천 이탈했다가 다시 붙으면 사자란 말씀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우리 맞았죠. 방송을 시장이 열심히 봐줘가지고 그대로 좀 움직이 좀 갔습니다. 한 14% 정도 수익률 나왔는데 NC소프트는 투자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매수에 생각이 있으신 분 그리고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26만 5천 원과 28만 5천 원을 청산 시점으로 잡으십시오. 즉 28만 5천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청산이 아니고 28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고 26만 5천 원으로 내려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게임주에 대한 정부 규제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NC소프트는 지금부터는 돌아설 수 있는 타이밍 조금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예. NC소프트는 가격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앞서서 10% 주간 고점 대비 한 10% 정도 수익 난 만도는 횡보할 가능성 얘기하시니까 말씀 듣고 따라서 만도 사신 분들은 이제 약간 수익 실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만 자동차는 지금 아직까지 조금 있어야 되니까 워워한 업종별로는 조금 그렇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저는 정말 더 궁금합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만도가 10% 이상 수익을 냈고 NC소프트도 뭐 그 이상 또 수익을 냈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을 또 얘기를 하실지 포트에는 또 들어가는지요? 예, 포트에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일단 포트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음 주는 제가 장 초반에 몸 좀 사리자 해서 현금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포트에는 넣지 않고요. 관심 있는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은 인터플렉스고 한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아까 바이오주. 네, 예. 그렇습니다. 인터플렉스부터 말씀드리면 어쨌든 다음 주는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일 것이고 그나마 내용 있는 IT 중에서는 내용 있는 주식 갈 것이다 이 컨셉을 맞췄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PCB 관련해서 상당히 뭐 실적이 되는 회사고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추격형 베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 가격 전략 같이 말씀드리면 39,500원 정도가 종가인데 똑같습니다. 한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내외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오늘 시가를 할 수 있는 37,000원 그리고 목표 라인은 42,000원이 돌파한다 그랬을 때는 좀 가져가시고 거기서 조금 버거워한다 그랬을 때는 41,000원 전후에서 이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메디포스트도 한번 다음 주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한 6% 오른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이거는 칼날 받기가 아니라 어떤 흐름입니다. 테마는 흐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 오른 것은 대선주가 무조건 내려가서 그런 건 아니라 또 하나가 메디포스트가 20만 원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온 게 많이 빠져서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다음 주는 최소한 5% 이상 나온다 말씀드리겠고요. 이것도 전략 드리면은 13만 원 종가 기준인데 한 1,000원 내외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특별히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13만 원 이상 가능성 열어두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중요해야 합니다. 12만 원 지켜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간 5% 공략주 AS하고 오늘 또 3개 말씀하시고 칼날받기 성공한 AS 하시고 오늘 또 2개 얘기하시고 많은 종목이 보이는 요즘에 막 촉이 너무 좋으신 우리 하창모 팀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화면에 하창모 팀장님 얼굴이 잠깐 나갔고요. 오늘은 인터플렉스 메디포스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엔요 강남 제임스 조님의 오늘 관심 종목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포트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추가로 매수하기 힘들 것 같고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오늘 뭐 작두를 옆에서 너무 신나게 타니까 몸이 사려지네요. 뭐 유럽이고 미국에 뭐 소용 있겠습니까? 저 하 팀장님 화작도 저기 까나리 액젓 매겨가지고 종목 나올 때까지 매겨가지고 뭐 종목 받는 게 네. 가장 손쉬운 방법 같은데. 네. 예. 근데 조준성 이사님도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은 없으시고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은 GS건설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이 가게 되면 SOL처럼 가면 참 좋겠는데. 그거 하 팀장님 갖고 계신데 GS건설. 예. 일단은 주봉상으로 일단 60주가 약간 걸렸습니다. 근데 종가상으로 약간 뚫었는데 이게 좀 더 한 5천에서 한 돈만 원 가지 않을까 막 그런 좀 예상도 해보는데 일단 관심 있게 보는 건 좀 GS건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종목에 있어서는 포트를 계좌 차원에서 어떤 종목은 만열 그냥 저기 삼성전자 뭐 100% 했다가 제가 또 이번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50 빼가지고 50% 옮겨놓고 막 이랬습니다. 지금 보시게 됐지만 뭐 어떤 종목 LG화학이라는 SOL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좌 자체가 크게 뭐 30% 나면 괜찮은데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종목이 이건 올라가고 저거는 빠지고 하면서 계좌 자체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기존에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있는 포트 비중이 얼마인지 좀 보고 얘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50% 그쵸. 그 나머지 삼성전자 50%를 레버리지 50%로 이렇게 바꾸어서 샀었었는데요. 레버리지 2000 찍으면서 수익 났네요.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조용했어서요. 네. 일단 제가 계좌상으로 먼저 전체 들어가지 한 10%, 11%까지 한번 수익을 한번 달성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건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거 자꾸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은 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저번에는 LG전자 막 가다가 갑자기 틀어가지고 화학도 쫙 가다가 또 틀어가지고 뭐 정유도 막 가다가 오늘 같은 또 약간 빠져버린 이런 양상 보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종가 보면 코덱스 레버리지 13,630원입니다. 13,100원 하면 수익률이 이게 만약 나중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2,100선 가게 되면 14,000 넘어가게 되면은 많이 들어가가지고 수익률 보게 되면 계좌 자체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요. 어떤 종목 LG화학 들어가고 20% 먹은 하는데 비중 한 20%밖에 안 된다든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그냥 손절까지 21선 잡는데 이번 달까지는 21선 들어오면은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이번 달까지는 괜찮다고 앞에 그 예를 들어드렸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밀리면 산원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이번 달까지 홀딩 손절가만 약간 높여주셨습니다. 자, 이번엔요. 하 팀장님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오늘 많은 종목을 언급하셨던 하 팀장님이신데요. 자, 많은 종목을 또 들고 계셨군요. 무학부터 GS건설까지 휴캠스 LS산전 대원미디어도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을 확인해 볼게요. GS건설이 11.9% 이제 11자를 주가에서도 보고 있고 휴캠스와 대원미디어 손절가 높인 이후에 주가도 날아갑니다. 수익률 좀 보십시오. LS산전 목표가 AS 쪽지 월요일날 주셨는데 목표가 도달 이후 이익 실현 주셨습니다. 9% 넘는 수익. AS, LS산전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LS산전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간 AS 쪽지를 드려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에서 한 71,200원이 어느 정도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팔았다 말씀드리겠고 어제 GS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주 중에 저는 뭐 원래 목표가가 11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상승 탄력을 봐서 주중에 다시 한번 AS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가 비중을 실었던 휴캠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2만 3천 원 정도에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는 오늘 같이 양음양 패턴이 기대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 상승이 유력시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 상당히 제가 뭐 알짜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 약간 9,5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패턴 분석사는 조금 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번 요거는 끝까지 한번 가져가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은 가장 재미난 건 무학이죠. 제가 지난주에 무학 소주가 와인 될 때까지 가져가려고 그랬더니 사실 지난주 장중에 상한가를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가 5% 지분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게 한번 나오고 나면 개인 단타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알짜 회사에 파리가 깨어가지고 지금 가격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길게 봐서는 그래도 미국계 투자회사가 투자를 했다는 것은 성장 주식 가치가 살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LS산전 9% 넘게 수익 보고 빼겠다는 AS였는데요. 우리 하 팀장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릴게요. 자, LS산전 9% 넘게 수익 보고 빠지는 상태입니다. GS건설 20%, 무학 10%, 대원미디어, 휴캠스 각 10에서 20%가량 실려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인터플렉스, 메디포스트도 추가로 언급하신 바 있죠. 자, 모두 다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아까 LS산전까지 합치면 한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15%를 기록하고 계신 하 팀장님 포트입니다. 네 종목 모두 다 홀딩이고요. 자, 이번에는 조준성 이사님 완성본인데요. 코덱스 레버리지 50%에 대해서 오늘 AS 특별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장 이번 달까지 괜찮을 것 같으니까 21선 종가 손절 잡고 14,000원 이상까지 끌고 가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범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초반 그리스 좋은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